여러분, 어제 저녁 식사 메뉴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아침에 약은 제때 드셨나요? 아니면, 내가 약을 먹었던가 하고 한참을 고민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노인 건강을 연구해온 이지민입니다. 제가 55살이던 어느 날, 제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민아, 나이 드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 그냥 늙어가는 거니까 받아들여야지.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 두뇌 기능이 저하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여러분께 깜짝 놀랄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나이에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부분이 바로 뇌랍니다. 물론 근력은 줄어들고 피부는 주름이 생길 수 있지만 뇌는 100살이 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답니다. 문제는 뇌가 나이 때문에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뇌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자전거가 녹이 슬듯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저하됩니다. 지난해 새 취미를 시작한 68살 박영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주부로 살아오시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수채화 강좌에 참여하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그림이라니 하셨지만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죠. 6개월이 지난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박 할머니는 색과 모양을 더 선명하게 구분하게 되었고 가족들은 할머니의 대화가 더 또렷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동안 고생하셨던 불면증이 크게 개선된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랍니다. 시골에 사시는 72살 김만석 할아버지는 5년 전부터 태블릿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어 몇 개를 외우는 것도 힘들어 하셨지만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마을 안내를 해주실 정도로 실력이 늘었답니다. 김 할아버지는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머리가 돌아가 라며 자신감에 가득 차 있으시죠. 이런 사례들이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뇌 근육 이론입니다. 여러분의 팔 근육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면 점점 더 강해지고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죠. 우리 뇌도 정확히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뇌의 가단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뇌가 평생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말해요.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90살 이상의 노인들도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했을 때 두뇌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뇌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텔레비전만 보거나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것은 뇌에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마치 같은 길만 걷는 것처럼 익숙한 활동은 뇌의 같은 부분만 사용하게 만들어요. 제가 70세 환자 한 분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텔레비전 리모컨 찾느라 하루에 3번씩 방을 뒤지는데 이것도 운동이라고 봐야 하나요? 이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사실은 슬픈 현실이었죠. 리모컨을 찾는 것은 뇌의 고민이 아니라 뇌의 노화를 보여주는 신호였으니까요. 놀랍게도 우리 뇌는 긍정적인 자극에 매우 빠르게 반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두뇌 활동을 2주만 지속해도 기억력과 집중력에 변화가 생긴다고 해요. 6개월이면 주변 사람들도 알아챌 정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된 자동차가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주차장에 방치된 자동차는 배터리가 방전되고 타이어는 바람이 빠지고 엔진은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죠. 하지만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운행하는 자동차는 10년이 지나도 문제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두뇌 청춘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분의 뇌에 새로운 시동을 걸어보세요. 이 방법들은 제가 수천 명의 노인분들과 함께 실천하며 검증한 것들이랍니다.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장비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관심과 조금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뇌에 활력을 불어넣을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마치 맛있는 반찬처럼 골라서 매일 조금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교차 운동법입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터치하고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터치하는 간단한 동작이에요. 이 동작을 아침에 20번만 해보세요. 이런 교차 동작은 뇌의 좌우 반구를 동시에 자극해 뇌 전체를 깨우는 효과가 있어요.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것과 같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78 최병철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이 운동을 5분씩 하셨어요. 처음엔 무릎이 아프고 어지러웠는데 한 달 하니까 균형 감각이 좋아지더라고. 요즘엔 손주들이랑 놀 때도 넘어질 걱정이 없어. 최 할아버지는 교차 운동 덕분에 균형 감각이 좋아져 낙상 위험도 줄었다고 해요. 두 번째는 5가지 감각 깨우기입니다. 매일 아침 5분간 주변에 5가지 보이는 것, 4가지 들리는 것, 3가지 만져지는 것, 2가지 냄새, 1가지 맛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이 방법은 뇌의 감각 영역을 모두 깨워 집중력을 높이고 현재에 머물게 해줍니다. 서울의 정미숙 할머니의 수나옵는 장보기를 할 때마다 이 방법을 실천했어요. 야채 코너에서 색깔도 보고 냄새도 맡고 만져보고 이러다 보니 집에 와서도 오늘 뭘 샀는지 하나도 안 까먹게 됐어. 전에는 장 봐놓고 또 사러 갔었는데 말이야. 정할머니의 가족들은 할머니의 건망증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는 이야기 만들기입니다. 매일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본 3가지 소식에 대해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날씨 소식, 연예인 뉴스, 정치 소식을 연결해 짧은 이야기를 지어보는 거예요. 황당할수록 좋습니다. 이 방법은 창의력과 기억력을 동시에 키워주는 효과가 있어요. 경기도의 한 노인정에서는 매주 화요일 황당 이야기 대회를 연다고 해요. 참가자들이 일주일간 들은 소식으로 황당한 이야기를 만들어 발표하는 거죠. 처음엔 몇 분만 참여했는데 지금은 노인정의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답니다. 한 어르신은 이야기 만들려면 뉴스도 기억해야 하고 재미있게 꾸며야 하니까 머리를 많이 써. 덕분에 우리 동네 노인정이 제일 재미있다고 소문났어. 라고 자랑하셨어요. 네 번째는 반대손 사용하기입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일상활동을 해보세요.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양치질하기, 문 열기, 숟가락 들기 같은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이 방법은 평소 사용하지 않던 뇌 영역을 활성화시켜 뇌의 새로운 연결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전의 박정우 할아버지 74는 왼손으로 일기 쓰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내 글씨가 유치원생 같았어. 하하. 근데 3개월 하니까 꽤 쓸만해졌어. 재미있는 건 손글씨가 좋아지니까 기억력도 같이 좋아진 것 같아. 요즘엔 장 볼 때 메모 안 해도 5가지는 기억해. 뇌 검사 결과 박 할아버지의 뇌 활성도가 눈에 띄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5번째는 새로운 길 탐험하기입니다. 매주 한 번은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하거나 시장에 가보세요. 새로운 환경은 뇌에게 최고의 자극이 됩니다. 특히 방향 감각과 공간 지각력을 담당하는 해마를 활성화시켜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부산의 김영희 할머니 77는 매주 수요일을 미로의 날로 정했어요. 그날은 꼭 새로운 골목길이나 공원을 탐험한다고 해요. 처음엔 길 잃을까봐 무서웠는데 이제는 재미있어. 새로운 가게도 발견하고 동네 사람들도 만나고. 얼마 전엔 손주가 할머니는 내비게이션보다 길 잘 찾는다고 칭찬해줬어. 김 할머니는 새로운 길, 탐험 덕분에 동네 지리에 밝아졌을 뿐 아니라 이웃과의 교류도 늘어 사회적 관계도 좋아졌답니다. 이 5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움과 도전입니다. 우리 뇌는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것에 더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도전이 있을 때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죠. 실제로 뇌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활동을 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된답니다. 이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할 뿐 아니라 뇌세포 간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도전은 뇌에 영양제를 주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이를 닦는 것처럼 간단한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도전 수준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즐거움입니다. 억지로 하는 뇌 훈련은 효과가 반감됩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습관 바꾸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채널 텔레비전을 보시나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으시나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보세요.
다른 채널을 보거나 다른 자리에 앉거나 평소와 다른 시간에 식사를 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됩니다. 울산의 이정수 할아버지 80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같은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는 습관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 조언으로 매일 다른 의자에 앉기 시작했죠. 나이 들면 새로운 것을 피하고 편안한 것만 찾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뇌 건강을 위해서는 정반대로 해야 해요. 약간 불편하고, 약간 어렵고, 약간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이 방법들을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뇌는 더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무엇보다 삶의 즐거움이 커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두뇌 활력을 위한 5가지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간단한 방법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관찰한 결과 가장 놀라운 변화는 종종 가장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제가 만난 79 세박원영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은퇴 후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시다가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병원에서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죠. 그때 할아버지의 딸이 저희 강연을 듣고 아버지에게 반대손 사용하기와 새로운 길 탐험하기를 권했다고 해요. 처음에 박 할아버지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며 반신반의하셨대요. 그래도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왼손으로 식사하기와 매주 다른 공원 산책하기를 시작하셨답니다. 3개월 후 박 할아버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처음엔 왼손으로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밥알이 자꾸 떨어져서 옷도 버리게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단순한 일에 집중하다 보니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공원 산책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로운 길을 찾느라 집중하다 보니 잡생각이 사라지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죠. 박 할아버지는 약 복용 시간을 잊지 않게 되었고 손주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게 되셨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10년 만에 붓을 들고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취미인데 언제부턴가 의욕이 없어서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손끝도 더 섬세해진 것 같고요. 이처럼 뇌는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여러분의 뇌 나이는 여러분이 어떻게 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 뇌는 100살이 넘어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는 나이보다 사용 여부에 더 영향을 받아요. 둘째, 교차 운동, 감각 깨우기, 이야기 만들기, 반대손 사용하기, 새로운 길, 탐험하기 같은 간단한 활동들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활력을 되찾아 줍니다. 셋째, 뇌 훈련의 핵심은 새로움과 도전입니다.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것이 뇌를 더 활성화시키고 약간의 도전이 있을 때 뇌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넷째, 작은 습관 바꾸기만으로도 뇌에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큰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다섯째, 즐거움이 지속의 비결입니다. 억지로 하는 뇌 훈련보다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어요. 이제 알게 된 이 방법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두뇌 활력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혹시 나는 너무 늦었어 하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만난 어느 92 새할머니의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내가 70살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들 말렸어. 그 나이에 뭘 배우느냐고. 내가 대답했지. 70에 시작하면 20년 배워도 90이야. 안 배우면 그냥 90인 거고. 이 할머니는 지금도 매주 2번 요양원에서 피아노 연주회를. 여러분, 지금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배운 5가지 방법 중 한 가지만 골라서 일주일만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느껴지는지 살펴보시고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을 추가해 보세요. 자, 함께 실천해 볼까요? 첫째 주에는 반대손 사용하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양치질할 때, 식사할 때, 문을 열 때 평소 사용하지 않는 손을 써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 테지만 그 어색함이 바로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거랍니다. 둘째 주에는 교차 운동법을 추가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번갈아 터치하는 동작을 20번만 해보세요. 3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운동이지만 뇌의 좌우 반구를 동시에 깨우는 효과가 있어요. 셋째 주에는 5가지 감각 깨우기를 추가해 보세요. 주변에서 5가지 보이는 것, 4가지 들리는 것, 3가지 만져지는 것, 2가지 냄새, 1가지 맛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이 방법은 특히 아침에 효과적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감각을 모두 깨우면 뇌가 더 활발하게 작동한답니다. 넷째 주에는 새로운 길 탐험하기를 추가해 보세요.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해 보세요. 새로운 가게도 발견하고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자연의 변화도 관찰하면서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세요. 한 달이 지난 후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느끼실까요? 더 또렷하게 기억하고 더 선명하게 생각하고 더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답니다.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8 최영숙 할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했대요. 그런데 할머니의 아들이 제 강연을 듣고 어머니에게 이런 두뇌 활력 방법들을 알려드렸답니다. 3개월 후 최할머니는 병원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를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검사 결과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인지 기능 점수가 많이 올라갔다면서 뭘 했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새로운 길로 산책하고 왼손으로 집안일하고 매일 오감 깨우기를 한다고 했더니 선생님도 다른 환자들에게 권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뇌 청춘 프로젝트의 힘입니다. 약이나 수술이 아닌 일상의 작은 변화로 우리 뇌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찾아올 수 있답니다. 사실 저도 정년퇴직 이후 한동안 방황했어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그러다 우연히 뇌과학 책을 읽게 되었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어요. 지금은 77살이지만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며 살고 있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위해 새로운 편집 프로그램도 배웠고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화상 강연도 진행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도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도전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돼요. 오늘 저녁 식사 때 다른 손으로 수저를 들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주변에 기억력 저하나 치매 걱정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해주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한 뇌를 가진 여러분을 상상해 보세요.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지 않나요?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더 또렷하게 생각하고, 더 기쁘게 웃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방법 중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해 볼 계획인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두뇌로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두뇌는 아직 청춘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